화요일 오늘장 일본장이 소폭의 강보합이고요. 오늘 양대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600선 코스피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이 0.5% 지수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상승 하락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TY홀딩스 우선주가 오늘 추가적으로 20% 가까운 상승 19.36%가 오르면서 7,09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태형건설의 자회사입니다. TY홀딩스 우선주가 관리 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감사 의견 적정 보고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습니다. 일신석재 그리고 부산산업 같은 이런 남북 경협주 트럼프 트레이딩 일어나고 있고요. 18% 상승을 합니다. 인디에프까지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휴니드가 11%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 움직임 양호하게 나타납니다. 8,710원, 한미사이언스가 9% 넘게 오르면서 41,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면 인디에프 8% 상승이고요. 고려아연은 5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계속되면서 138만 4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한신기계 등 오늘 원전주가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신기계 6%의 상승으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는 미국장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간밤에 20%가량 급등을 하면서 동반한 급등이 원전주 간밤 미국장에서 일어났었고 국내장까지 크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입니다.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확대 공약을 제시한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원전주의 이런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두산 퓨얼셀 나란히 5% 상승, 오늘장에 이 수소 관련주 두산 퓨얼셀도 모처럼 만에 5% 넘게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 어닝 쇼크를 기록했었던 HD 현대인프라코어가 5.58%의 약세를 기록하는데요. 6,43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07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가량 감소한 수치고요.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도 73%를 밑도는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어닝 쇼크였죠. 수요 둔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물량 감소, 물류비 증가로 인해서 이익이 감소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신흥국 경기 둔화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4분기에도 좀 전망은 좋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4분기까지 눈높이를 낮추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은 4분기 양극재 등에 대해서 눈높이를 하향할 필요가 있겠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일단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는데요. 4분기 컨센서스가 5,600억 원대로 나오고 있는데 한 증권사에서는 적자 전환까지도 예상을 하면서 4분기 예상을 크게 못 미치는 실적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밸류에이션은 저점을 연말 안에 좀 기록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KG 모빌리티, KC 그린홀딩스 4에서 5%의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LG화 우선주도 동반해서 4.6%의 하락이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미래산업, 한국가스공사, 이수페타시스까지 나란히 4% 넘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좀 꼽아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원전주들 상당히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제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또 원전 확대 공약,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약 이행률, 그러니까 공약 자체는 약간 뜬구름 잡는 혹은 이게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또 상당히 높은 후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확대에 대한 또 이제 공약을 내걸었고 그에 따라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또 강세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던 게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또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을 또 접근을 할 때 뭔가 이제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대장주로서 이렇게 움직이구나 정도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계속해서 장비 쪽, 그러니까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덩치가 작은 종목군들이 현재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G2 파워가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를 따라서 뭐 피코그램 등등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여전히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트럼프 이슈에 따라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한 차례 크게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G2 파워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상당히 강력한 물량을 밀어 넣어주다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보게 되면 약간의 또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발 수주권에 대한 이야기에 더해서 이제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추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이제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신기계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원전 이슈에 따라서 오늘 탄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잠깐 반짝 상승이 나오는 정도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 주어야 원전주들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장주인 G2 파워가 약간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탄력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군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점을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대응할 때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강조드렸던 구간이 20만 원 구간, 굉장히 중요한 가격 분기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주어야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상승이 나오기에는 지금 이미 좋았던 것들을 또 어느 정도는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오히려 매수를 하면 좋을 종목이 또 SK하이닉스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또 7조 원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 나온 것에 비해서는 주가는 싼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SK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매수로 진행을 하면 저는 또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수익적으로 충분히 또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또 이제 같이 탄력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뭐 이제 뭐 TAB라든지 그러니까 ESSD를 또 이제 뭐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일부 종목군들이 한번 탄력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은 수급이 유입이 된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흐름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조정지 매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최근에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군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수급이 죽지 않았으니까 한번 같이 또 여전히 볼만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던 SK하이닉스 하락을 기록하면서 19만 원대 주가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주는 간밤 미국장 대비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슈가 필요하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하락률 종목 보시면 제노포커스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HLB가 산업용 효소기업 제노포커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HLB와 HLB 파나진이 제노포커스 내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도 참여를 해서 150억 원 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HLB가 제노포커스에
발효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 능력을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주가 5,240원 기록하고 있고요. 피플바이오도 상한가 들어가 있는 제약 바이오주인데 호재가 나왔습니다. 유럽 최대 수탁 검사 기관인 신랩 쪽에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시스템인 알츠온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랩이 유럽 최대 검사 수탁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1, 2위를 차지하는 글로벌 검진 기관이라고 합니다.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쪽으로 이 알츠온이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알츠온을 공급하는 피플바이오 주가 주목받고 있고요. 예선테크 25.8% 상승하고 있는 동전주 IT 접착 소재 관련주입니다. SGA가 20% 넘게 상승하고 있는 역시 동전주 비트코인 관련주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의 상승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죠. 네온테크가 17%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온테크를 비롯해서 PC 디렉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런 드론 관련주의 상승세가 오늘 장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군이 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 배치하는 방안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아래쪽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 PC 디렉트 같은 드론 관련주 상승 나오고 있고 코콤은 방산주입니다. 13%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DR텍 같은 종목은 또 이 엑스레이 관련한 그 IT 의료기기 종목인데요. 의료기기 종목 DR텍도 12%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피코그램, 노건 CNI, 노을 같은 종목들 11에서 17%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코스닥의 하락률 보시면 유상증자 소식이 있는 나노브릭 150억 원 규모인데요. 주가 하락세 띠고 있고요. 어스앤 에어로스페이스 상장 폐지 결정되면서 정리매매 이틀째 급락세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음원주인데요. 로제 아파트 핫백 차트에 드디어 8위에 들어갔습니다. 여자 아이돌 역대 그 최고 기록을 스스로 로제가 깬 건데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파트 관련주의 움직임 크게 나오진 않고요. 비트나인, 해성 에어로보틱스 그리고 드림 CIS 같은 종목들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엑스플러스, 시어스 테크놀로지, HLB 이노베이션, 모비데이즈, 유로 같은 종목들 6에서 7% 하락인데요. 전문가님 코스닥의 종목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완전하게 트레이딩에 우선되는 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또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대선이 바로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대선이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고, 더군다나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라는 이슈도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 자체가 또 돌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메말라 있다 보니 결국에는 또 한정된 거래대금 내에서 계속해서 종목 순환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개별주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이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찌됐든 불확실성 큰 거 하나가 해소가 되잖아요. 대권에 대한 또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뭐 그에 따라서 또 이제 반응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생겨날 거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도 하나 정도는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조그마한 트리거 정도는 또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이 계속해서 이제 이 개별주 위주로만 주목을 받는 장세가 될 것이고, 아마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대선 결과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최대한 여유롭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지금 코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완전하게 이제 이슈에 따라서 이 또 수급에 따라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들에 대해서 나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매를 하실 필요는 뭐 굳이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는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려보면 지금 어제 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은 또 이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최근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같은 그림을 좀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또 이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바닥 확보한 다음에 반등, 매물 구간 부딪히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고 나서 바닥 확보한 다음에 다시 반등. 이러한 그림이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앞선 구간의 가격 분기점 매물 구간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또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그림 같은 경우에는 또 일전에도 요 구간에서 한번 또 이 형성이 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대한 매매는 가능하나 박스권 매매가 일단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 부분을 계속해서 또 못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이 박스권 상단을 어느 정도 트라이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물량이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극한의 트레이딩장, 이 속에서 적극적인 매매는 필요 없는 시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정말 막강한 매물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코콘 같은 이런 방산주의 트레이딩 어렵다면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